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광화문을 흔들었던 정가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상당히 오래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오래됐죠. 예, 많은 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 뭐 서로 예. 길이 조금 방향이 달라도 네.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유, 그래서 저는 정 목사님이 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때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을 하셨고, 저는 네. 또 유튜브에서 투쟁을 하고, 저도 네. 또 때로는 길거리에서 싸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뭐 네. 간지 일회용 생방송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이번 총선에서 현재 전망이 굉장히 암울해서 네. 보수가 100석도 나오기 어렵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한 200석 정도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네.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제가 지난번 일요일 날 목사님 찾아뵙고 네. 예, 만나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5+3 네. 우리 혁명 21의 과감한 개혁 정책을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국민의 힘에 네. 압박을 하고 네. 그걸 받으면 전체 보수 진영이 힘을 모아서 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네. 좀 드리고 네. 예,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네. 광화문에 수십만 명을 모으고 네. 또 요 근래까지 윤 정권이 흔들릴 때 네. 길거리에서 모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역대 보수 정권의 이 목사님에 대한 여우가요. 네. 필요할 때는 전부 다 찾아가서 네. 이렇게 굽신거리고 네. 또 도움을 바라고 이러다가 네. 요즘에는 밤에는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고 낮에는 안 만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밤에도 안 와요. 밤에도 안 갑니까? 아, 좀 나쁜 놈들이네. 예. 그래서 어떻게 저거들은 그야말로 네. 배 두드리고 네. 기득권의 오렌지족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고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죽을 고생을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좀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대 정부를 경험을 해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계가 전폭적으로 몰빵 안 때렸으면 절대로 대통령 될 수 없었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시간 관계상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예. 선거 당일날 오후 1시에 2% 졌어요. 예. 처음 선거에서 문재인한테. 맞습니다. 그때 선대 본부장이 김무성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무성이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예. 어떻게 살려줘? 목사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2% 집니다. 그럼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목사한테 왜 시켜? 그랬더니 목사님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시고 일단 나라부터 살려놓고 그 내가 임태희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로 2% 지냐니까 2% 지고 있어서 비상회의를 한대요.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아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30분 기도하고 저도 목숨을 걸어서 그때 우리 조직이 340만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청교도 형성훈련하면서 30년 동안 만들어온 조직이 340만인데 전체 비상을 걸어가지고 뭐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선거법원에 위반이 안 되니까 지금 공개하자면 사느냐 죽느냐 5시간 남았다. 빨리 나가서 나이가 50대 이상 된 사람 데리고 10명씩 데리고 투표장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51대 48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차라도 한 잔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네. 목사님은 이래서 차를 좀 사주고 네. 가끔씩 전화하고 네. 또 가끔씩 청와대 불러서 식사나 하고 이렇게 자문을 듣고 네. 이런데 만족하면서 나라 살린데 만족하시는 분이지 목사님이 뭐 배지 달라고 네. 그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국회의원 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난 정치도 안 하지만은 예. 섭섭하긴 좀 섭섭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선거 끝나면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쪽 저쪽 사이에 걸쳐갖고 여의도에 있는 있다가, 이영훈 예. 목사, 예. 또 사랑교회 오정연, 뭐 김상원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사람들은요 목숨 안 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텔다가 밥 먹고 나는 한 번도 오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요 섭섭함을 다 이기고 국가를 위해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그때 생명을 걸기로 한 것은 뭐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도 조중동도 반응이 없죠.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이건 내가 목숨 걸어야겠다. 그때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때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니까 한 주일 동안의 모든 종편의 토론 주제가 정광훈이야. 목사가 왜 정치에 개입해? 이거거든요. 그때 저는요 보네퍼를 들고 나왔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보네퍼가 독일이 히틀러한테 속을 때 보네퍼가 그때 사실은 유니온 대학에 교수하고 미국에서 있었는데 저 히틀러 저 새끼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막 말렸거든요. 너 들어가면 죽어. 히틀러가 누군지 몰라? 그때 이 보네퍼가 하는 말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은 뒤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장례식 치러준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죽기 전에 죽음을 막아주는 사람이 목사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워딩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워딩을 가지고 나갔더니 온 종편에서 목사가 왜 정치에 개입해? 우리 종편에 있는 모든 언론인들이요 진짜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삼류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는 정치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아브라함 카이퍼, 존 칼빈도 제네바 시장에 고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체 한국 언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막 나를 까기 시작하고 막 일주일 동안 토론회 할 때에 유일한 딱 이 황장수 TV에서 정가훈 말이 맞다고 나를 지원하고 나왔어요. 그때 내가 반한 거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소장님에 대하여. 예, 저는 대부분의 한국의 거대한 교회의 그 근엄한 목사님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훌륭하게 그 신도들한테 이 굴림을 받으면서 막상 이 국가가 위기에 당했을 때 전부 국가를 외면하고 적당히 서서 좌파 정권이 되든 우파 정권이 되든 대통령을 위한 조창 기도회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강훈 목사님을 때로는 뭐 수구 꼴통 목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요.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이 많은 목사님을 한국에서 거의 뭐 꼴통, 좀 수구 꼴통 중에 꼴통이고 뭐 베레벨 그 다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때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전혀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훌륭하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재인 때 뭐 저도 그때 문재인 비판 방송한다고 문재인이 저한테 뭐 유튜브 탄압부터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은 뭐 길거리에서 또 싸워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깜빵 3번 갔다 왔어요. 깜빵 3번 가셨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과연 역대 목사 중에서 이 정권의 포갑에 한가하다가 감방에 그렇게 가신 분이 있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행동과 실천으로 옮긴 부분 진짜 훌륭하다라는 걸 제가 존경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하나 안타깝거든요. 저 열정과 정열이 계신데 저기에 좀 시대적 방향까지 제대로 컨텐츠를 조금 목사님 탑재를 해서 제가 대답을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나는요 이용만 당해. 예. 이용만 당해. 그러니까요. 예, 난 특별히 이 자유우파 정당인 옛날에 뭐 자유한국당 뭐 또 한교안 또 뭐 이 저 뭐 현재 국민의힘 정당 있잖아요. 저는요 죽기 살기 고생해가지고 아니 소장님 이것 좀 인정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기총 대표는 시국선언문 발표 안 했으면
강화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 강화문 운동은 네.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목사님 아니면 네. 그걸 주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건 그건 제가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정합니다. 또 하나요. 예.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해서 건국 후 최고의 사람을 모았는데 안 했으면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솔직히. 절대 안 됐죠. 안 됐죠. 예. 나는 소장님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아. 그래서 네. 저는 목사님이 정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어떤 정권 교체의 숱한 그 희생이 있고 난 이후에 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었다면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공헌한 최고의 원로로서 네. 목사님을 대우하고 예우하고 네. 또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이 네. 이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명박도 그러지 않았고 박근혜도 그러지 않았고 지금도 지금도 또 마찬가지.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저분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네. 뛰어난 달란트를 네.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민중들을 위해서 쓰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마치 이 네. 꽃감 빼먹듯이 악용하고 이용하는 이 맞아요. 한국의 추잡한 맞아요. 보수 기득권 네. 이 좌파들은요 네. 문익환인을 신처럼 모시고 아주 그 영리해요. 아들까지도 당 대표를 시키고 맞습니다. 온갖 그 집안 자체가 거의 신격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그 같은 목사지만 문익환 목사가 한 일과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우파에서 한 일, 네. 문익환 목사가 좌파에서 한 일을 보면 네. 그건 서로가 같이 무게를 달 수 없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사실. 네. 그런데 네. 좌파들은 모든 일에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대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우파들은 그런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맞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이용을 하다가 네. 막상 세월이 따뜻해지고 배가 불러지면 네. 외면하는 저런 태도를 보면서 네. 이 좌파들은 그야말로 아주 촘촘한 네. 이해, 이익 공동체, 농공행상 이런 부분에 철저한데 네. 우파들이라는 것은 위기만 지나면 전부 각자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맞아요. 먹고 살기에 급하거든요. 네. 저는 윤 정권이 네. 과거에 겨우 이겼잖아요. 이번에 0.73%로 24만 표차. 24만 표요. 네.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정말 누가 윤석열을 만들었는가 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집권하고 1년 반 만에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지금 지지율 가지고 또 총선에서 누가 누구를 지지할 거냐 지지율을 보면 15%에서 21%까지 지거든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8.5%인가 차이가 났는데 이 의석 차이는 72석인가 났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100석이 안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오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힘을 모으기로 결단한 계기의 네. 이 핵심적인 이유는 네. 이 나라가 친북 기득권 좌파, 네. 저 민주당을 비롯한 주사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네. 과감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5+3이라고 안을 네. 냈습니다. 목사님 보셨지요? 맞죠. 네. 그래서 원가 주택을 비롯해서 국가적인 그 보유가 요양 그리고 또 사교육 폐지, 공공적인 일자리 창출, 외노자 추방, 플랫폼 독자 핵개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한 40년 전에 운동권이 자기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변하지 않고 공룡처럼 버티고 있어요. 네. 근데 보수 또한 40년 전에 성장 시대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성장이 되고 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네. 양극화가 심해지고 젊은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저출산 고령화에 네. 점점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오는데 보수가 옛날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현실 문제에서 이번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지면 네. 저는 100% 연방제 통일로 북한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한 이제는 석이라도 다시는 지면. 보수가 내가 볼 때는 선거에 이기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북한은 흡수된다니까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3대 좌파 대통령들이 가서 사인까지 하고 왔어요. 연방제 통일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니 서명까지 다 하고 왔거든요. 그 지금도 이것이 실현될 수 있어요. 바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저들이 170석에다가 또 무소속까지 또 정의당까지 합치면 180석 만들 수 있거든요.
저분들이 지금도 국회 결의안을 내서 북한의 국회가 최고인민회의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동일 숫자로 300명을 초청장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국회의원을 초대를 한다. 초대해서 여의도에 와서 결의안을 딱 결의해버리면 연방제통 오늘부터 대한민국 남북한은 연방제로 간다. 누가 맡겠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이 우파 정당들이 정말로 멍청한 것이 왜 그러냐. 이러한 판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줄서기 잘해가지고 공천권 특별히 경북 대구 그 영남 쪽에 국회의원들 줄서기 잘해가지고 다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4년 또 해먹으려고 이러니까 저는 뭐 속이 타고 그래서 한석이라도 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제 고심을 하고 속을 태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파의 리더라는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고귀할수록 지켜야 될 자신의 의무.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지키고 한국에 있어서 종북 주사를 갖다가 척결해야 되고 이런 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4년 국회의원 더 해먹고 혹 재수 좋으면 그 이상 대통령도 한번 노려볼까 요 생각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진정한 애국 세력이라는 거는 이 선거에서 다수 국민, 지금 보수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간 다수 서민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5+3라는 혁명적인 정책을 공약을 하고 우리가 국민의 힘 보고 그걸 바로 받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가 주택을 한번 시도하겠다. 그래서 시범 삼아 동사무소 위에서 원가 평당 700만 원짜리 주택을 지어가지고 도심에서 분양을 하겠다. 그 약속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안들을 그렇죠. 노인을 갖다가 저렇게 현대판 고려장 시킬 게 아니라 노인들을 그야말로 국가가 공영으로 가는 원칙으로 하되 점점 공영 노인 요양병원을 갖다가 많이 만들겠다. 이 노인 요양병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백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요양병원은 전부 돈벌이용으로 고려장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이 교육비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사교육비가. 어제 정경련에서 한경협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교육 때문에 애 안 놓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의 공교육 내부로 흡수하자. 어제 정경련도 저하고 똑같은 소리 했더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플랫폼 독점을 갖다가 타파하겠다고. 우리 거 뺏겨가갖고 그대로 하잖아요. 네? 자, 앞에 얘기를 내가 또 근본 얘기를 먼저 또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무조건 그냥 몰빵 때렸어요. 이승만 때는 이거는 자유당. 또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다음에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뭐 한나라당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도와주는 한국교회는 무조건 몰빵 때렸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나라를 유지시켜서 해왔더니 이게요 보니까 이 정치인들 기존 정치인 세력들이 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별 말이 다 있어도 건국한 사람이니까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시대의 사명을 다했다고 치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정말 보릿고개 해결하고 뭐 독재를 했든지 말든지 간에 좌우를 넘어서 평가를 해야 될 그렇죠. 했는데 그 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서울대 다니며 민주화운동하다 깜빵 안 갔어요? 저는 주사파나 NL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예, 몇 번 잡혀갔지만 깜빵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주사파나든지 그런 조직 활동, 지하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이가 나라를 설계하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후에 정치인들은요. 내가 좀 웃는 말로 하자면 내가 해도 그보다 더 잘하겠어. 내가 볼 때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은데 사실 지금 장례식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렇죠. 예. 유고를 지금 장롱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아무리 뭐 서울의 봄인가 하는 영화가 유행을 하더라도 그분도 또 그 나름대로의 역사에 장단점이 있는 분이고요.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요즘 그 아이비리그의 신종 학문 중에서
새로 나온 학문인데 그때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아이비리그 신종 학문인데 예를 들면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이죠. 또 한국으로 적용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안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대한 역사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리로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전두환이가 실제 그 계엄사령관도 아니었었지만은 합수부로서 예, 수사단장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광주 시내를 포섭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요 이미 순천, 목포까지는 다 번졌고 바로 전라북도로 가고 전라북도 충청도로 수도권에 와버렸으면 광주 사태 때 난 대한민국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우리 전문가니까 소장님이 더 잘 알죠.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가 제일 잘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삼저 호황 시절에서 한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국민이 살기는 제일 편했죠.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 이제 할 시간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장례식도 못하도록 전두환의 유언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 죽은 뒤에 유골을 만들어 나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북한이 보이는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 내 유골을 뿌려달라. 그랬더니 좌파 애들이 환경단체가 환경오염된다고 못 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순자 여사가 세상에 어떻게 국립묘지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땅을 하나 샀대요. 대성동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북한을 보는 지킨다고 했더니 또 동네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났다면서 좀 빨갱이 주민들이 그러더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골합을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가 이게 저는 다른 걸 떠나가 네. 역대 대통령 중에 도둑질 안 해먹은 놈 없습니다. 하하. 액수의 다가의 문제죠. 그런데 도덕과 양심에서 액수의 다가가 중요합니까?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주의 탄압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좌든 우든요. 맞아요. 문재인 때 황장수 엄청 탄압당했고 노무현 때 엄청 탄압당했지요. 저는 깜빵 3번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다 도둑질 해먹었고 다 민주주의를 탄압했어요. 네. 자, 그런데 한쪽은 이 완전히 악마처럼 만들고 한쪽은 거짓을 하고도 한쪽은 마치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만드는 이 위선. 특히 문재인이가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남쪽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도 말 못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 걸 대통령이라고 할 때 그때 고생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좌파가 보수를 우습게 여기는 것보다 저 기득권 보수, 성공한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 보수 단체들을 솔직히 말하면 헌신짝처럼 여기고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마치 해먹고. 이용만 해먹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부분.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저도 원희룡 장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둘이 잘 아는 사람이 옛날에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똑똑하고 괜찮죠. 그런데 그 원희룡 장관이 목사님이 하는 이 기도에 갔다가 아니 제가 하는 기도회도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경북 대구의 장로들이 장로들이 열심히 하는 행사구나. 집회고 그 집회의 후원자는 경북도지사 이철우. 이철우가 돈을 6천만 원을 냈어요. 저도 거기에 강사로 간 겁니다. 사실은 강사로 갔다가 원희룡 장관이 거기 초청을 받아서 정치 연설한 것도 아니고 신앙 간증했거든요. 예, 신앙 간증을 갖고 그리고 신앙 간증에 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계시면 아니 그게 길에 지나가다 만났던 인사를 갔던 그것이 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이 이 나라에 무슨 접촉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입니까? 강사 대기실에서 원희룡 장관은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고 하는데 강사 대기실에서 눈 한 번 마주친 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80개 언론사가 아주 그냥 난도질을 했더만요. 원희룡하고 정강훈하고 붙었다.
이야, 정말 나는요, 네. 이 한국의 언론 환경을 보면, 근데 그걸 또 다 또 확인을 하셨구만요. 예, 자, 알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참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그 뭐 안 그래도 신장도 안 좋지만 이 허파가 터져가 가슴이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도 억울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이 열정, 네. 그리고 목사님이 가진 진짜 남이 아무도 못 따라오는. 네. 저는 미국이 과거에 뭐 19세기 이럴 때 네. 이 하버드 저 영국에서 뭐 옥스퍼드부터 나와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예일 대학을 만들고 목사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목사님들이 예.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엄한 목사들이 폼 잡으면서 미국의 기독적인 선교를 할 때 그렇죠. 일부 반지성주의를 표방하는 그 부흥의 목사들이 네. 나타나서 이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신도들이 근엄한 그 하버드 목사들한테 안 가고 전부 부흥회 목사들한테 다 몰려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반지성주의의 핵심이 이 부흥회 목사. 네.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국의 서민들의 이 고통을 네. 이렇게 들어준 척. 정강원 목사님이 원래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 정강원 목사님은 한국에 근엄하게 뭐 신학대학 나가가 네. 박사 따고 타이틀을 잡아갖고 하는 그 폼 잡는 목사가 아니라 네. 바닥으로 내려가서 네. 그 장이동의 목사님 교회에 제가 보니까 신도들이 한국에서 제일 참 서민들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네. 어떻게 말하면 미국의 그 이 네. 신앙이 다시 불이 붙는데 부흥회 운동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운동판에 옮겨서 한국의 네. 보수 운동을 부흥회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이 붙었던 겁니다. 요즘은요, 그냥 그렇게 된 요즘은 기독교인들 보다가 예.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예. 광화문 운동 한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족보가 있어요. 예. 역시 미국이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출신 예. 기종 목사들이 예. 쫙 가라앉혀 놓으면 예. 그야말로 무식한 붕사들이 있거든요. 예. 무디 스포전 토레이 예. 족보가 있어요. 예, 족보 있습니다. 무디 스포전 토레이 찰스 피니 에드워드 조나단 예. 요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흥회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확 뒤집어 놨거든. 예. 뒤집어 놓으니까 가라앉았다가 뒤집어지고 이래서 미국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데 대한민국이요. 기종 목사들 때문에 또 망해요. 현재. 예, 제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계가 가라앉은 것도 이 기종 그렇죠. 목사들 때문이고 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으로 상징되는 네. 이 상류층 네. 그야말로 강남에 살고 네. 돈 많고 네. 한 20%에 들어가는 돈 많고 네. 우리 사회 좋은 직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류층이 네. 보수를 갖다가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네. 목사님이 거리에서 서민 보수들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손을 잡기로 한 거는 네. 거기에 네. 이 제 컨텐츠를 좀 집어넣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컨텐츠 집어넣을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 조금 후에 충격성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요 제가 그 감옥 간 이유를 내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간첩이라고 해서 제가 76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뭐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고발됐는데 심지어 뭘까지 고발되겠느냐?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이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한테 내가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현재 성적표를 내가 띄어가지고 줬어요. 뭐야? 현재 A 플러스로 돼 있어야지. 조작을 했으면 지금도 꼴등인데 누가 꼴등으로 조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는 뺍시다. 이런 식으로 76개를 내가 혐의를 받았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재판부가 저한테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그 유명한 USB
USB 안에 내용에 보면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선하 부장판사가 재판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청와대에다가 USB 내용을 재판부로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겠죠. 한 번 또 명령했어요. 못하는 거야. 세 번째 못하니까 76개 혐의를 다 저를 무죄를 딱 때려가지고 제가 그 3번 구속되고 깜빵 6개월 사는 대가로 법무부로부터 6,800만 원 탔어요. 그러니까 일할 거 없으면 감옥 가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6,800만 원 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전국적으로 헌금이 1등입니다.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 우리 절반도 못 따라와. 명성교도 절반 못 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이 다 돈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부 어려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집중타로 때려요. 우리 교회에. 왜?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전국에서요. 자기 교회 다니면서 11조는 우리 교회다 보내버려. 이 서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애국운동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없으니까, 문제는 현재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자다가 얻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화문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정광훈 때문에 그냥 주신 거야. 근데 그리고 저도 초반에 전부 그 양반 박근혜 집어넣었다고 돌 던질 때 그렇지. 제가 한 10번을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조국 수사 잘하는다. 저거는 옳다고 해야 된다. 하고 그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고 홍대 앞에서 집회를 했죠. 역시 전문가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서민지향적인 그야말로 이 신도들, 지지자들 대부분이 서민지향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의 보수가 서민들이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운동을 하고 또 서민의 이 지도자 격으로서 목사님이 서민들의 의식을 부흥시켜 가지고 지금 이 애국 투쟁에 끌어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서민들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책이 서민들한테 야, 집 없는 사람이 지금 한 46%인데 원가라도 집을 좀 지어주자. 또 노후가 그야말로 거의 거지꼴인데 고려장인데 현대판에 노인들을 국가에서 돌보자. 또 사교육을 좀 폐지하고 공교육을 흡수해서 자식 이 교육비 좀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애 낳아서 우리 멸종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애 놓도록 애들 교육을 갖다가 정부가 보육을 책임을 좀 지자. 그리고 외노자들이 우리 자리 다 뺏어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좀 못 들어오게 하자. 기가 막히죠. 플랫폼이 지금 동네 이 상점들을 다 잡아먹고 이러는데 그 플랫폼 좀 규제하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핵을 독자 개발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일단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정치에 대해서 몰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솔직히 말하면 살아온 게 대부분이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시니까 사람 임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8%로 24만 표 차이로 48%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실 광화문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도 같이 운동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사실은 한 60%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5% 이하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첫째,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다고 생각해요. 제 1번 책임이 누구냐? 김기현이에요. 2번이 누구냐? 장제원이에요. 그래서 장제원과 강력하게 때렸어요, 제가. 쫓아내라. 그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권력을 호가호위해서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니, 속된 말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이것들이 장난치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강력하게 때려서 이제 쫓아냈는데 문제는 쫓아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총선이잖아요. 총선을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 국민의힘 정당은 이 지금 저 소장님이 말씀하는 거 있죠. 예. 아이디어 예. 이런 거요. 생각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에 네. 이 보수의 지식인, 보수의 교수, 보수의 연구인, 네. 연구원. 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다 이런 거 안 하고 권력 옆에 붙어서 어디 자리나 하나 얻으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만드는 이 안을 네.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총선 앞두고 네. 이 서민 대중들의 표를 얻으려면 네.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런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당신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북으로 지키기 위해서 희생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정도 욕심이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예. 비장한 각오로 왔거든요. 예. 그 정도만 돼서도 안 되고 일단은 이 상태로 가면 100% 져요. 국회의원 선거에 100% 지는데 지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윤석열이가 져야 네. 돼요. 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인데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요. 아, 그거 들어도 섭섭해도요. 네. 그거 정치를 잘 모른다. 네, 인사를 못한다. 네. 그리고 판단력이 부분이 네. 자기 아집에 빠져 있다. 이거는 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35% 지지율이 48% 당선되는데 35%가 뭡니까? 창피하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다시 저는 목표가 200석입니다. 200석. 예.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 200석이라는 건 단순히 국민의힘한테 200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범보수 진영에서 네. 200석을 획득하겠다 이 말씀. 이거를 위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모든 국회의원들을 자유 경선해 버려야 돼요. 우파. 예. 자유 우파 정당. 그러니까 우리 저 소장님도 정당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우파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 경선을 해서 한 명만 딱 나가면 우리 200석 해요. 저쪽은 정의당까지 합쳐서 한 명 나오는데 우리는요 3명, 4명 나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말이 간섭할 수 없지. 사실은 뭐 대통령 뒤에서 다 주무르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자유 경선해서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든 일단 우리 편이 돼서 200석이 돼야 되니까 이 결단을 하나 내려주셔야 되고 자유 경선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말씀은 소장님이 또 안 받아도 되겠지만 뭐냐. 소장님이요.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나. 아니 뭘 바깥에서 뭐 잔소리 한다고 걔들이 뭐 들을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못 들어요. 저 사람들은 기가 다 막혀가지고 못 듣는다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네. 정치를 네. 정당을 대표를 하면서도 정치를 혐오하고 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이 관직에가 나간다는 데 대해서 이미 안 하겠다. 제가 목사님 모시고 이걸 하자고 할 때는 네. 내가 그런 거를 갖다가 다 내려놓고 네. 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사람을 모으고 네. 목사님 주변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해야지 네.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면 그것은 원칙이 훼손된다. 네. 목사님도 국회의원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옛날 네. 다 해버렸지요. 네, 목사님 몰라 대통령이라 하고 싶겠죠. 대통령도 안 해. 저도 안 해. 그런 아, 거. 저도, 예, 예. 저도 그 두 개 다 안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렇다면 사심 없는 두 사람이 네.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나한테 네. 예? 네. 자기들이 내 딱 선거 끝난 다음 날 내려올 거니까 네. 선거에서 이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위원장을 시켜서 네. 정책에 대해서 황장수한테 맡긴다. 음. 이렇게 한다면 내 해줄 용의는 있지요. 그러고 내 선거 끝나는 다음 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겠다면 해주지요. 자 그러면 예. 소장님이 국회의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 만들어만 주고 예. 나는 끝나겠다 예. 하면 소장님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바깥에서요 우리가 가르친다고요. 저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저 못 듣고요. 더 웃긴 얘기 드릴게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 많이 알잖아요. 예, 많이 아시죠. 만나면요 예. 밥 먹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이건 우리 집안 얘기를 흉을 봐서 그런데 이건 사실이니까 뭐냐 이렇게 목사님 솔직히 야당 국회의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낫냐 그랬더니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요 국정감사할 때 카메라도 탁 이렇게 비춰주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도 잘 되고 돈도 예. 지원금도 많이 갖다 들어오고 주고, 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어이 여당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정당의 사고예요 현재.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문제점만 말해서는 안 되고 해결점을 말해야 되는데 한국 최고의 지금 그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내가 이거 옆에 계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황장수 소장님 이상의 해결책, 아이디어, 구체적인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나는 200석을 목적을 하는데 200석을 해야 혁명 수준으로 국가를 개조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서는 소장님의 그 아이디어를 바깥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땅 하루에 한 건씩 그냥 주택 문제, 저출산 문제 빵빵 때리면 국민들이 광란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광란을 일으켜야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또 대선에 총선에서 이기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국민들을 광란을 일으킬 소재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에서나 저희들 머릿속에서는 절대 안 놉니다.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사심 없는 입장에서 네. 이 나라가 친북 이 수사파 네. 이 세력들한테 이 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네. 내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뭐든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뭐든지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 목사님하고 네.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하려면 네. 가만히 있으면 또 정강훈과 황장수 뭐 둘이 가까이 하면 뭐 어떻다 이렇게 저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저 때문에 또 피파하고 말 받을 아니 저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제 제 커뮤니티에 네. 내가 네. 우리 이 서민들을 위한 계획안을 받으면 네. 악마라도 손을 잡을 건데 아. 근데 정강훈 목사님 네. 같은 이런 이 필드에서 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하고 손잡는데 네. 부실한 그린 놈이 있으면 다 탈당하라 했어요. 네. 저는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남의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네. 있으면 이제 협약식을 읽고 우리 사인을 하겠지만 네. 모든 형태의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 비었잖아요. 네. 둘이 정치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할 생각 없어요. 저도 안 해요, 비례대표나 이런 저도. 것도 안 해요. 네. 출마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같이 할 이 네. 대부분의 저는 보수 세력들에게 호소합니다. 네. 그래서 뭘 해먹으려고 어떻게 기웃거리지 말고요. 여기 다 와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네. 세를 넓혀서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저하고 관계가 뭐 좋았던 나빴던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 일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총선 승리, 네.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네. 개혁연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명의로 지금 이 우리가 세도 넓히고 네. 또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면 제가 가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기꺼이 참석을 할 거예요. 우리 이야, 당원들 다 오라 할 거예요. 진짜요? 예. 연설하러 나오실까요? 아, 연설을 간다. 내 여기 아니, 방송해놓고. 새끼 손가락 걸어요. 새끼 손가락. 그러면 야. 내가 연설 잘하니까 제가 하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연설할 거고 네. 또 연설뿐만 아니라 네. 각종 행사에 목사님 필요해서 황장수 와서 좀 네. 하라 하면 내가 다 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힘이 네.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그 전 지역구의 자유 경선과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5+4, 3, 그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 네. 두 가지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네. 수용을 하면 네. 전적으로 저하고 국민의힘하고 뭐 옛날엔 제가 가서 강연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거가 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뺐다간데 네. 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다. 네. 나는 제가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그들이 될 거고 네. 그렇지만 일부는 뭐 일부
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 네. 그야말로 충실한 이 보수의 가치의 원론적인 또 제야에서 보수들도 나올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총선을 승리하고 그 총선 승리한 이후에 이제 나라를 바로 잡아가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은 이제 오직 조직이다 해서 조직에 올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된 것은 누구든지 핸드폰이 있으면 검색하면 돼요. 자유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조직된 사람이 예. 약 지금 현재 몇 명이냐? 570만이 넘었습니다. 예. 그 600만이 넘었는데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것도 동네별로, 마을별로, 개인별로 통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0만 조직이 목표거든요. 예. 그 1000만 조직을 해놓으면 누군가가 이 조직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이 마침 주일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조직을 잘 해놨구나. 이제는 우리의 조직에다가 우리의 조직에다가 그러면 이게 선거구별로 얼마나 조직돼 있냐면요. 253개 지역별로 우리 동대표들의 조직한 것을 다 하면 2만 명이 넘어요. 선거구별로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검색해보면 뭐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럼요. 우리가 한 달 안에 3만 명까지로 늘리려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도대체가. 써먹을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 네. 목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총선 전에 네. 그리고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광화문에서 이 국민의 힘에 네. 네. 이 개혁을 촉구하고 예? 총선 승리, 종북 세력에 대한 총선 승리를 촉구하는 네. 국민대 이름을 조금 바꿉시다. 네. 그걸 갖다가 대규모로 좀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거리에서 국민의 힘에게 변해라, 바뀌어라. 네. 공천도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공천을 하도록 해라. 네. 또 더 나아가서 개혁적인 가치를 받아라. 그렇게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세과시를 하고 이런 압박들을 같이 해 갑시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딜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여기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그러는데 네. 저는요 몰리기는 해도 내가 그 40년 동안 이 사회운동하고 또 정치운동을 하면서 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도 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일단 벌써 드러나잖아요. 자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돼 그게 있는데 확실하죠. 이분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검사 출신이고 국회 가서 말싸움하는 거 보면 말 잘해요. 예, 말 좋죠. 그걸 가지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속아요. 한동훈의 말에 지금 또 속아 있어요. 또 광란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을 아주 그냥 이기니까 일단은 상대방을. 예. 그러나 한동훈 장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말을 제가 목회 50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난 말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뭔지 금방 알아. 예. 그 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문재인 때 한지에 쫓겨나갔다 왔다 이거야. 다시 법무연수원 있죠. 예, 예. 그 기양살이 가는 데잖아요. 원장이겠죠. 예. 예. 갔다 왔기 때문에 예. 나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라고 예.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좌파 검사들 있잖아요. 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예. 한마디로 이 강남 좌파와 비스무리한 혼자 잘난 척 하는 젠틀하고 거야. 매너 네. 좋고 맞아요. 말빨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말빨 좀 있는데 한동훈이하고 저하고 갖다 놓으면 내 저기 30분 안에 다운 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 국민 여론조사. 언제 우리 유튜브 일로 한번 제가 옛날에 쳤죠. 그 저기 종편에서 최고의 스타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제가 TV 나가가지고 TV를 못 나가게 막고 있어서 그렇지 5분만 이야기하면요. 국민의 힘이 네. 예, 대선에 이기는 네. 총선에 이기는 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저거 손해인 거고
그래서 그 한동훈이는 인생의 깊이를 좀 더 갖춰야 돼요. 자꾸 외노자 이렇게 풀자 할 게 아니라 외노자를 풀자라는 게 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외노자 풀자 하면 좋다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외노자가 자기 일자리를 경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야당 앞에 그냥 또박또박 여자애들 말싸움하듯이 잘해요. 네. 근데 그 이상의 깊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한다는 걸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바고. 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제가 그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하고 네. 잘하라고 하고 우리를 받아라고 하고 받으면 그때는 이유야 없이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대연합을 찍어달라고 TV에 나가서 제가 한 서너 번 연설하면요 판 뒤집을 자신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안 받는다 하면 그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네. 우리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을 합치고 좀 더 모으면요 5%는 얻을 겁니다. 전국에서 5%가 뭐예요? 안 되겠습니까? 10%는 예, 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끝까지 가서 영어로 치킨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고 해. 교훈을 가르쳐. 어차피 나라 망한 거. 예, 어차피 망한 거예요. 네. 예. 어차피 망한 안 받으면 망할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당이 현재 일반 당원들 지지 세력은 이제 한 5,600만 정도가 됐고 진성 당원들도 있죠. 1,000원짜리 내는 사람이 124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1,000원이 무섭더라고. 1,000원이 1,000원짜리가 124만이 넘었으니까 우리 황정수 소장님 정당하고 우리가 이제 MOU를 하면 하면 같이 운동을 하면은 내가 볼 때 국민의힘 정당도 이길 수 있어. 사실. 그럼요. 우리가 이 이길 수 컨텐츠가 있고 목사님의 그동안에 헌신하신 조직력이 있고 양쪽에 또 당원들이 굉장히 충실해요. 이 승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초적인 이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253개 출마자 있죠. 이미 공천 다 해놨어요. 공천 다 해놨는데 누구든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한 100여 군데 지역구에 책임자를 정해놨어요. 그분들도 언제든지 또 목사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비우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이 경북대구 있잖아요. 경북대구는 우리는 끝까지 선거 가려고 합니다. 지역구 후보. 왜 그러냐? 경북대구는 이제 25석인데 25석 중에 절반은 우리가 이기려고 그래요. 국민의힘 정당을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의힘 정당 하나만 가지고 200석 만들어 줘봤자 또 싸워요, 걔들이. 또 싸우고요. 또 대선에서 대참패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충격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적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합쳐가지고 일본에 가면 공명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죠. 그 자민당과 공명당은 그 우당적 관계지만은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종교당입니다. 그게. 창가학회, 호랑남묘 창가학회, SGI. 창가학회에서 만든 그게 종교당인데 불과 30석밖에 안 돼. 근데 왜 일본이 건전하냐면 자민당을 끌고 다녀. 그것이. 그럼요. 그래서 작은 숫자지만 자민당을 견인하고 있죠. 그래서 경북대구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가서 우리는 절반을 먹는다. 그다음에 호남 있죠. 호남은 어차피 한 석도 안 돼. 그렇지만 표는 그쪽보다 더 넣을걸요. 국민의힘 정당이 우리가 뛴다면 그렇죠. 국민의힘보다 표가 더 맞아요. 넣을걸요. 호남에서는. 그렇죠. 더 나와요. 호남은 어차피 안 찍어요. 국민의힘 정당을. 그러니까 호남도 끝까지 간다. 왜? 선거운동하는 그 2주일 동안에 각 구별로 선거 유세차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비례대표 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호남은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남은요 기독교인들이 34%예요. 예. 아, 그렇죠. 호남이 예. 기독교 야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4%니까 아마 국민의힘 정당을 거의 안 찍을 겁니다. 예. 호남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예. 국민의힘 정당은 안 안 찍고 찍어. 오히려 이쪽을 다 찍고 전향을 해도. 예, 호남이 야당. 예. 그래서 저한테 이 정당을 지시하신 예. 호남의 최고의 지도자인 김중원 목사님이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언을 했어요. 전 목사 힘들지만 끝까지 이 정당을 예. 추진하라. 왜? 호남에게 탈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야. 호남이 설령 전향을 한다 해도 국민의힘 정당은 안 찍는다는 거야. 예. 그리고 명분,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예. 이 정당을 계속하라. 이래서 했더니 결국은 이게 적중을 했고 그래서 영호남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고 충청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소장님을 선대위원장으로 받아주신다든지 예. 하면은 예. 협력해주고 예. 만약에 안 한다 예. 그러면 뭐 어차피 이래 많은 거 우리라도 이제 그렇죠. 씨를 뿌려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가 예, 그래. 예. 저 목사님하고 생각이 오늘 뭐 전혀 다른 바가 없이 일치하고요. 네. 그동안에, 일단은 그 예. 소장님이 그동안에 쭉 해놓은 거 제목적으로 예. 몇 가지 예.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제 여기 예, 저희들이 추천하고 지금 있어요. 했던 부분은 뭐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우리는 원가 주택을 갖다가 지금 내놓고 첫 있어요. 번째 정부가 원가주택. 네. 공적으로 원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거는 최고의 선거 예. 전략이죠. 두 번째는 네. 이 사교육을 폐지해야 된다. 폐지. 예. 그 정경련이 사교육이야말로 지금 빈부격차나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요양, 아, 예? 노인 요양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가 돌봐야 된다. 아. 네 번째는 이 보육, 예?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돌봐야 된다. 아 근데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뺏겨가면 안 돼요. 예, 뺏겨 고만큼 하시고요. 맞고 마시고. 예, 오늘 좌우간 이 존경하는 이 정강훈 목사님 그동안에 필드에서 참 애를 쓰셨는데 제가 언젠가는 서로 결합이 되어서 정강훈 목사님이 가진 저 훌륭한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네. 이 땅에 한번 이룩할 수 있도록 네.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또 유일하게 오랫동안 공부해온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는 대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의 이 조직력 그리고 목사님의 이 동원력 힘과 제가 가진 이 아이디어가 합쳐지면 제가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목사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하고 제가 정치 안 하겠다는데 직접 그렇지. 정치 안 하겠다는데 네. 여기에 오는 사람들 네. 진짜 마음을 열고 다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요 국민의 힘을 개혁시키기 위한 압력을 넣고 네. 그들이 변한다면 서로 간에 공정한 룰을 정하고 공정한 가치를 앞세워서 네. 전적으로 도와야 되죠. 하나가 그 되고요. 이유는 국민의힘 정당은 스스로 변할 능력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밖에서 충격을 줘야 됩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와도 예. 대안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목사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힘을 모으고 이 휴약서를 이제 작성을 합시다. 아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말한다 할까봐 우리 저기 좀 읽어 주십시오. 네. 예, 우리 유재복 대표, 유재복 우리 경기 지부장님 요 오셔가지고 앞에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시니까 네. 좀 읽어 주시고 목사님 요 보시니까. 아, 지금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앞서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네. 혁명 21당 대표 황장수, 네. 두 당은 네. 2024년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 번영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고 네. 기존 범보수 진영의 판도와 네.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 네. 범보수 진영이 친북 수구좌파 기득권에 압승하기 위하여 네.
상호 연대하여야 할 네. 필요성을 절감하고 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네. 신의에 기반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앞에 엄숙히 맹세한다. 다음 1조 자유통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혁명 21당의 핵심 강령 5+3을 수용하기로 하고 두 당은 힘을 합쳐 총선 과정에서 우리 가치를 범보수 진영에 확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두 당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혁명 21당의 핵심 강령인 5+3을 함께 추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총선 공약 및 정책 개발, 후보자 공천, 선거운동 등에 있어 연대한다. 제3조 두 당은 혁명 21당의 핵심 강령인 5+3의 실현과 이에 대한 연대 투쟁이 친북 수구좌파 기득권의 대한민국 파괴 책동을 번쇄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동의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 세력으로의 유연 확대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4조 본 협약은 두 당의 대표가 본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에 따라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공중을 받도록 한다. 2023년 12월 20일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혁명 21당 대표 황장수 이상 같습니다. 아주 이게 감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혁명자가 들어가서 아주 마음에 싹 듭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설명해도 될까요? 누구니까 한 분씩 가진 게 됩니다. 네, 네. 네, 제가 여기 좀 네. 자, 이제 이거 써서 이제 악수를 들고 한번 하시죠. 네. 자, 역사적인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예. 너아라 TV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당연히 가야죠. 네. 예, 불러주시죠. 예, 예.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 이 아이디어가 좋으시고 예. 이거 외에는 거의 뭐 방법이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 그 목사님 뭐 방송에도 제가 출연도 하고 네, 네. 집회에도 가고 네. 하면서 서로 간의 힘을 오늘 약속한 대로 네.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예. 것은 종편에 그때 한창 스타로 나가실 때 예, 그때에 하신 말씀들이 일반 국민들이 거의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 반드시 일본처럼 된다. 부동산 뭐 등등. 예, 예. 근데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예. 그대로. 제가 좀 빨리 가서 문제입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도 이제 소장님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훌륭하신 정강훈 목사님 모시고 그 정강훈 목사님의 자유통일당과 그리고 혁명 21 황장수가 여러분 앞에 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또 국민 앞에 약속하는 의미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앞으로 힘을 모아서 네. 총선 승리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